문제 2번. 아래 보기 1을 바탕으로 지문 라하고 마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 내부적, 외부적, 직원도 물론이고 협력업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다,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마도 이것도 또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하고 18개월 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 내용이잖아. 네. 그럼 이거는 흡수 내지는 포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보기 1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하시오라 해서 라하고 마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보기 1의 내용이 뭔가 볼까? 조직, 기업인의 사회, 이건 폴란드 정부네, 다양성이 높아질 경우, 자, 각계각층,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포함시킬 경우 창조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학계의 중론이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통념을 얘기했어. 이게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론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무게 있게 믿고 있는 학설이란 말이야. 그러나 보기의 관점은 이거야. 다양성의 증가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집단 내 이질성의 증가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낮추고 갈등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현재의 결과란 말이야. 다양성이 사회 이익을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잘 다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잘 들어봐. 갈등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유발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그걸 잘 관리를 하면 좋은 것이고 관리를 못하면 갈등 때문에 사회 전체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양성이 창조적으로 이어진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사회 전체를 공멸로 이끈다. 이게 더 큰 문제란 얘기지. 어떤 경제학자는 아프리카의 낮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저조한 인프라 투자, 정책 불안정,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난 저성장 상당 부분 너무 높은 민족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어떤 경제학자의 주장이야? 소수겠지. 하지만 유사한 수준의 민족 다양성을 가진 미국? 아닌데 유럽, 아프리카하고 다른데 오히려 빠른 성장을 경험했어. 이 차이는 제도라는 것과 접촉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도와 접촉이라는 걸 가지고 저 라하고 마를 평가해달라는 얘기네, 결국. 그지? 자, 폴 콜리어나 알베르토 알레지나 같은 경제학자들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하나가 협치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통해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적절히 조율되면 다양성으로 인한 편익이 그 비용을 넘게 된다. 편익이 비용을 넘게 된다는 건 이익이 더 높다는 거니까 합리적인 거고 이로운 거죠. 네. 또한 부딪히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접촉이겠지, 그지?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까 제도와 접촉을 통해서 저 갈등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잖아, 그지? 보기 관점은. 그러면 제도와 접촉. 라하고 마는 어느 쪽이 제도인가 어떤 접촉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느니? 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경우, 라로 갈게나. 제도와 접촉이라고 했으니까 라의 경우 기업의 문제를 얘기한다. 기업. 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여기는 주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원이나 고객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급업체나 지역사회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거잖아. 네. 그게 바로 제도적 장치야. 알았니? 네. 그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면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온 게 뭐 있었지? 이거. ESG. 응? 네. 의무공시 제도, ESG 관련 정보 의무공시 제도. 이걸 잘 여기서 도입했다 그러는데 도입을 잘 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맞지, 그지? 네. 그거에 해당되는 게 제도적 측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마로 가야 되겠네. 폴란드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야. 마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그 제도가 아니란 말이야. 정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봐봐 뭐라 했냐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자, 뭐라 그랬냐면 폴란드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그랬지. 뭐냐면 우려하고 있단 말이야. 저 제대로 할까? 장기적인 계획도 아니고요. 걱정하잖아. 그럼 이걸 폴란드 정부가 생각하는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는 지금 아직 제도를 해놨지만 불안정하니까 이 접촉이라는 얘기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키워드가 2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접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폴란드 정부 동시에 폴란드 국민이 되겠지. 우크라이나 난민이 되겠지, 그지? 네. 자, 생각해봐. 얘들이 폴란드의 10%에 대비하는 인구수의 10%에 준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에 들어왔어. 들어오는 걸 허용했어. 이 허용이 뭐냐? 결국 접촉하겠다는 거야. 허용은 결국 접촉으로 이어지겠지, 그지? 네. 접촉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문제는 봐봐. 난민을 받아들여서 접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금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적인 18개월간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런 법률이 통과됐어. 만약에 얘가 있잖아.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치자.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즉 폴란드는 18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와 노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난민을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그럼 정책적인 성공이라고. 근데 정책적으로는 실패한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그 다음 방법은 접촉을 통한 뭔가 이런 거지. 접촉은 분명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상호 간에, 즉 폴란드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과 폴란드 국민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맞잖아, 그지? 네. 난민들과의 접촉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난민들에 관련된 국민들의 접촉은 이거는 좀 약간 희망이 보여. 그런데 폴란드 정부가 세운 이 정책적인 비전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한 거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다라고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 맞지? 네. 키워드가 정책이었어? 제도였잖아. 제도. 그렇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제도적 측면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폴란드 국민들은 접촉을 통해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정책적, 즉 제도의 정책의 불안전성이, 즉 우크라이나 난민의 제도적 정착을 하는데 실패로 끝났다. 됐습니까? 네. 위에 나온 기업의 ESG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두 가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은 성공한 사례이고 ESG, 폴란드 정부가 했던 정책은 미봉책 혹은 18개월의 단기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제도적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 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폴란드 국민과의 접촉을 통한 친밀감, 유대감, 뭐 거리감을 없애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네. 2번 예시답안인데, 자, 앞에서 전제를 좀 볼까? 보기 내용을 먼저 추리는 거야. 보기 1에서 조직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창조적 발전을 이룬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증가가 오히려 갈등을 만든다는 시각도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이 바로 적절한 제도와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약에 이 적절한 제도와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지금 보기 1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은 적절한 제도와 접촉, 이걸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 이거는 이제 갈등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해충돌,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막는 대책으로 여기서 제시한 게 바로 적절한 제도와 접촉이다. 먼저 라 한번 볼까? 라 말을 대조 평가해 보면 뭐냐면, 이게 대조가 아니라 비교인데 잘못했어. 비교 평가하면 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이게 기업이 추구하는 건데, 주주의 이해관계 요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이거 나왔었잖아. 정보에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 이랬을 때 이게 바로 훌륭한 제도적 장치로서 긍정적 결과를 만든 사례에 해당된다. 이게 라야. 하지만 마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가 불완전하고 단기적인 18개월이라 했지, 정책 단기적인 이런 제도는 정책적 실패를 가져온 거란 말이야. 실패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건 비판이지, 비판. 제도를 아까 뭐라 했냐면 적절한 제도를 가지고 혹은 다양한 빈번한 접촉을 가지고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이 폴란드 정부가 세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책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야.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18개월이라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거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의 사회 통합과 관련하면 너무 이건 단기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정책적 실패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난민들 수용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런 불만이 나왔고요. 불만, 적절한 제도로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너무 단기적이다. 이런 불만과 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을 비판받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정책의 실패라는 것. 정책의 실패는 왜 보기를 따진다면 보기에서 말한 제도,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자,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접촉,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 통합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제도적 측면의 실패, 사회적 갈등의 다른 봉합책은 접촉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촉을 통해서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고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게 제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지. 이후에 사회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것들 제도 실패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 내 갈등 유발을 막기 위한 폴란드 정부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정책 실패에 대한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다양화된다는 건 미국이나 영국처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도 거기 있단 말이야. 네.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통합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고, 이 정책이 바로 제도죠.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그게 바로 접촉이다. 다양성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도와 접촉이라고 얘기했는데, 라는 기업에서의 성공, 제도적 성공, 마는 폴란드 정부의 정책, 즉 제도의 실패. 그러면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접촉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